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어반 스케치를 할 때 건물하고 함께 나무를 많이 그리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윤곽선만으로 나무를 이렇게 대강 그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무 윤곽선만 따라 그린 거죠. 자, 먼저 나무를 그리려면요, 나무 기둥부터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가운데 선을 긋고 두 번째 큰 줄기 그리고요. 그리고 그 큰 줄기 있죠, 두 번째 한 거. 큰 줄기에서 어긋나게 작은 줄기를 그려요. 자, 줄기는 밑이 굵고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죠. 그러니까 이 아까 그린 거 위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밑에가 굵고 위가 가늘게. 네, 큰 이제 줄기와 나무 기둥은 됐죠. 여기다가 다시 이 잔가지를 계속 그리면 돼요. 잔가지를 계속 그렸더니 이제 나무가 됐네요. 자, 이런 나무 형태 있죠. 이런 형태, 잎이 없는 이런 형태가 겨울나무죠. 겨울나무가 됐어요. 여기다가 잎을 달면 여름나무가 되겠네요. 자, 나무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동그란 형태가 있을 거고, 세모 형태, 그리고 이제 바오밥 나무 같은 기둥 위에 조그만한 잎이 달려있는 그런 나무, 그리고 조경나무죠. 손질한 나무, 이런 형태들이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를 그리고 윤곽선이 삐뚤삐뚤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따라 그리시면 돼요. 자, 잎사귀가 삐뚤삐뚤한 형태대로 펜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가지를 먼저 그린 다음 윤곽선대로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우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그림자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명암도 간단히 넣을 수 있죠. 여기 어반 스케치에서 이렇게 간단히 이런 식으로만 해도 나무가 예쁘죠. 자, 이제는 어반 스케치에서 많이 그리는 나무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것은 겨울나무 형태입니다. 아까 가지 그리기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보통 이렇게 집이 있으면 그 뒤에 이렇게 잔 가지가 많은 겨울나무를 많이 그려주는데요. 눈이 덮여 있거나 그런 풍경 그릴 때 그냥 집만 댕그러니 그리는 것보다 이런 나무들을 같이 그려주면 그림이 좀 더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겨울나무 형태 많이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겨울의 풍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두 번째는 이 나무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멀리 있는 나무와 산을 그릴 때 많이 쓰고요. 이건 이제 잎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름나무, 좀 여름에 좀 시원한 그림 그릴 때, 그리고 주로 멀리 있는 나무하고 산을 그리고 윤곽선만 이렇게 그릴 때 있죠. 형태 없이 뒤에 있으니까 그럴 때 많이 그립니다. 울타리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의 풍경화가 다 됐네요. 이건 쉽죠?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 방법은 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가장 많이 쓰는 어반 스케치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인데요. 이게 건축물을 돋보이게 할 때인데요. 그럴 때는 앞에 집을 아주 잘 그리고 나무는 간단히 윤곽선만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집이니까 집이 이제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림에서. 그러면 나무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잘 그리면 안 되겠죠. 그럴 때 나무는 집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윤곽선만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옆에 이제 집을 좀 꾸민다든지 아니면 집만 이렇게 있으면 좀 심심할 때, 그럴 때 이런 형태로 많이 어반 스케치 사용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간단히 이제 빛을 안 받는 부위 명암도 한번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끝에 붙은 거, 스케치북 끝쪽에 있는 나무들은 끝까지 다 안 그려줘요. 그게 이제 끝에 이렇게 좀 대강 여백엽이라고 하죠.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림이 좀 더 집이 돋보이겠죠. 나무보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형태예요. 자, 이제 해칭선을 이용한 나무 그리기인데요. 짧은 해칭선으로 이렇게 하나씩 면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나란히 한 대여섯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칭선을 나무 형태로 그려요. 근데 해칭선을 잘못 사용하면 소나무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의 선으로 너무 삐뚤삐뚤하게 말고 좀 가지런하게 그런 방향의 선으로 하나씩 면을 만들어 가면서 나무를 만들어요.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럴 때 방향을 이렇게 달리하면서 넓은 면을 그리고요. 짧은 잎도 있죠. 그럴 때는 해칭선 자체를 이렇게 짧게 하면 작은 잎이 돼요. 자, 이번에는 삐쭉삐쭉하고 짧은 선으로 소나무를 그려볼게요. 자, 나무 기둥하고 줄기는 다른 나무보다 좀 더 구부러져 있죠. 소나무는. 줄기도 이렇게 좀 구불구불해요. 자, 주로 이렇게 짧은 세로선인데요. 이렇게 위로 솟은 나무가 위로 그리고 그 양 옆으로 야포로 이렇게 좀 부채꼴 모양으로 그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좀 짧은 선과 뾰족뾰족한 선. 제가 지금 이 소나무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 위에 해칭선으로 하는 나무 있죠. 그 해칭선으로 하는 나무하고 이 소나무가 잘못하면 비슷해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지어보기 위해서 이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소나무도 지금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위에 해칭선으로 하는 나무하고는 좀 많이 이제 구분이 되죠. 좀 더 위보다 삐쭉삐쭉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침엽수 등이 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줄기도 이렇게 좀 얼룩얼룩하게 그리면 되거든요. 소나무는. 자, 이 선. 자, 4번 해칭선보다 삐쭉삐쭉하고 작은 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다 그리지 말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웃라인을 뾰족하게 그린 다음에 크게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구불구불한 선만으로 그려볼게요. 그 3번에 아까 나무 윤곽 그리기를 했죠.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를 더 자세히 그려보는 건데요. 나뭇잎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뾰족한 잎도 있고요. 이렇게 가지에 붙은 잎이, 그리고 이제 또 동그란 잎도 있겠죠. 그치, 좀 위에 거는 좀 뾰족한 나뭇잎이고, 그리고 또 버돌나무 같은 것도 있겠죠. 길쭉길쭉한 잎. 그리고 또 꽃나무도 있겠죠. 벚꽃 같은 꽃나무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다 그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하나 다 그리려고 하면. 근데 이 모든 형태가 일단은 좀 구불구불하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막 뭉쳐있는 그런 형태니까 이거를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그리지 않고 큰 덩어리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형태만 한번 잡아주는 거죠. 이런 선으로 지그재그.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 있지도 않고 모양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잎이 보면은 뭐 떨어져 있는 잎도 있고 좀 구부러진 잎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선으로 대강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운 면에는 살짝 좀 더 많이 하고 밝은 면은 좀 생략하고, 자, 이렇게 하면 구불구불한 선으로 나무 됐죠. 자, 이번에는 자, 구불구불한 아까 했던 선 있죠. 그 선에다가 사선으로 명암을 넣는 것까지 같이 섞어서 해볼게요. 자, 나무 기둥을 그리고요. 그리고 구불구불한 나무 윤곽선 그리기 하는 거예요. 윤곽선 그리기인데 아까 위에서 아까 크게 하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 좀 세분해서 그려볼게요. 나뭇잎이 이렇게 또 크게 있지 않고 또 떨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좀 뭉쳐서. 자, 이게 구불구불하게 윤곽선을 펜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큰 윤곽선만 이렇게 윤곽 덩어리로 이렇게 그려도 예쁜 나무 형태가 됐죠. 이렇게 가지도 더 그리고, 자, 이제 어두운 면 있죠. 어두운 면은 손긋기로 큰 덩어리로 명암을 넣어요. 이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지금 빛이 왼쪽 위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지겠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덩어리를 잡은 다음에 구불구불한 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뭇잎을 표현을 해요. 좀 이렇게 뭉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밑에 명암이 있는 그 바로 윗부분 이런 데는 좀 진하겠죠. 그런 데만 표현을 해주고 밝은 쪽은 생략을 했어요. 이 방법은 아까 6번보다는 명암을 처음에 이제 잡았잖아요. 명암을 표현하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요. 빨리 그릴 수 있어서 좋아요. 자, 어반 스케치 나무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아까 6번하고 7번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크게 그려 볼 테니까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도 이제 한번 나중에 그려 보세요. 2배속으로 조금 빨리 볼게요. 자, 이렇게 줄기를 기둥하고 이렇게 그려보니까 겨울나무가 됐죠? 자, 겨울나무는 잎을 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장가지를 계속 많이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멋진 겨울나무가 돼요. 자, 이제 여기다가 구불구불한 선으로 잎을 그려볼게요. 아까 6번에 있었던 그림인데요. 아까 그게 너무 조그맣게 그려서 제가 크게 한번 다시 그려드리는 거예요. 잎 모양 따라서 그 가지 위에다가 나무 가지 그린 거 위에다가 덮으면 돼요. 나무 가지를. 자, 나무의 윤곽선 아까 3번처럼 크게 안 하고 좀 더 세분화 시켰고요. 전체 윤곽선을. 그리고 어두운 면도 다 구불구불한 선으로 명암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다 완성됐죠. 자, 잎이 잘 보이는 나무나 꽃나무 그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기법이에요. 이 기법은 뭐 밑으로 좀 떨어진 잎들도 있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아까 7번 거요. 구불구불한 선으로는 잎을 그리고 또 이제 사선으로 큰 명암을 먼저 표현하는 방법이죠. 똑같아요. 윤곽선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렇게 크게 구불구불한 나무 윤곽선 크게 그리기 여기까지 단계고, 이제 그 단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싶으실 때 중요한 건물에 그냥 꾸미는 정도의 나무는 요 정도 모양으로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고요. 근데 나는 나무를 좀 더 잘 그리고 싶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그 명암하고 잎을 더 자세하게 그리면 되겠죠.
가지에 그 잔 가지들이 나무 잎 사이로 조금씩 보이겠죠? 기둥이랑. 이 밑에도 하나 그려줄게요. 자, 6번이랑 똑같죠? 이렇게 고불고불한 잎 그리는 거.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사선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건데, 자, 이런 나무는요, 잎이 무성해서 나뭇잎이 두껍게 덩어리 가지고 명암이 생긴 나무 적당하겠죠. 잎이 잘 안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그리면 되니까요. 윤곽선을 그리고 큰 명암 넣고 구불구불한 선으로 잎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안에 어두운 부위들 큼직큼직하게 다 명암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손하고 그 위에 좀 잎이 잘 보이는 부위들은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그리시고, 자, 나무 그리기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법칙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편한 방법, 제가 오늘 보여드린 나무 그리기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펜 드로잉에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자, 펜 드로잉에 한번 나무를 멋지게 이제 그려보세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좋아요 부탁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